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4월)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2014 회계연도 누적 적자액이 3,060억 달러로 2013년 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습니다. 이날 미 재무부는 4월 1,070억 달러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흑자액은 지난해 4월보다 5% 줄었습니다. 4월 세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늘어난 4,140억 달러를 기록했고 세출 증가율은 그보다 높은 5%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4월 들어 3,07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가 연초보다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장 전망이 가장 좋은 곳으로는 미국이 꼽혔습니다. 블룸버그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64%가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문 참여자의 4분의 3 정도가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유로존 경제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에서 실시된 독립 분리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 두 개 지역도 크림반도의 전철을 밟아 러시아에 귀속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주는 86%에 달하는 유권자가 분리 독립에 찬성표를 던졌고 루안스크에서도 96%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러시아는 이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경제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갈수록 늘어나는 보유 외환이 중국 거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인플레를 가중시키는 등 손실이 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보유 외환은 올 1분기에도 1,300억 달러 증가해 총 3조 9,50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다우지수가 S&P 500 지수와 함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가 0.6% 올랐고 나스닥이 1.7%, S&P 500은 0.9% 반등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죠. 특히 영국과 독일 증시가 11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랠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960을, 코스닥 지수가 550선을 돌파하며 마감하기도 했죠. 외국인의 매도가 8거래일째 이어졌지만 삼성전자가 무려 4% 가까이 폭등하면서 지수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중국 지표가 지금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기업 여러분, 각종 거사자 악두고 하는 주권인 여러분, 해외 펀드 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효과였을까요? 지수가 4% 가까이 오르면서 지수도 동반 상승세가 이어졌죠. 무엇보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서 오늘 시장에 기대를 걸게 되는데 오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전략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일단 주가의 상승입니다. 상승인데 어제 장이 사실은 삼성전자와 네이버장이었죠. 어제 원화 강세 영향으로 다른 주식은 다 죽이는데 삼성전자, 네이버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면서 주가를 띄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은 사실 의미가 없고 우리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상승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가 바닥에서는 꽤 많이 떴죠. 많이 떴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팔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바닥에서 30포인트가 떴습니다. 떴으면 오늘 주가가 또 한 10포인트 정도 뜰 것 같은데
4, 50포인트 정도 바닥에서 떴다. 그러면 일단은 주가 자체가 4, 50포인트 떴을 때 우리가 팔 종목이 있느냐 볼 때 팔 종목이 없는 게 이제 가장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1일평이 오늘 달 것 같아요. 다 있는데 떨어지는 21일평이라서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조금 두렵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오늘 잘하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상승은 이 매물대 자체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의 상승이 MACD 골든 크로스가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이다. 이 말은 뭐냐면 상승 후에 한번 접어가지고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인지하고 액션을 조금 취하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 특히 그 1970에서 1980 부분 자체가 굉장히 직계형으로 저항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론 뭐 물리신 분들은 갖고 있지만 저점에 잡으시는 분들이 크게 없을 거예요. 있다면은 오늘 고점에 한번 매도쳐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인버스 추천하다가 레버러지 추천했는데 하필이면 레버러지가 그날부터 떴어요. 떴는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레버러지를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레버러지를 전량 매도하겠다. 오늘 뭐 수익이 거의 한 5, 6% 이상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러지를 전량 매도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죄송합니다. 조선주들이 굉장히 속을 썩입니다. 워낙 강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조선주들이 조금 낙폭 과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주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식이 호재가 나오고 바닥일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악재가 나오고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선주 같은 주식들은 저점에 매수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지금 자리에서는 뭐 연속성으로 신고가 갱신을 바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그물망 차단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물망 차단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물 자체가 매물이 굉장히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물망 차트가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이 부딪힌다는 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기관들의 동향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기관들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사생결단식으로 기관끼리 물고 떨어지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하고 투신들이 지금 5천억을 갖고 싸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금융투자들이 기관들이 좀 손발이 안 맞아요. 기관도 손발 안 맞고 외국인과 개인들이 또 싸움에 기관들을 싸우고 해가지고 이전 투구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장 자체가 일촉즉발이다. 일촉즉발이다 말은 뭐냐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돈이 1조씩 걸어나기 때문에 버틸 때까지 버티겠죠. 기관들은 5천원씩 걸어놨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한쪽으로 쏠릴 때는 급하게 손절매가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이번 6월장은 굉장히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면 원화의 강세가 주가의 하락을 물론 원화의 강세가 주가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의 약세 모양입니다. 약세 모양을 보이겠지만 없고 이 지금 그 원화 강세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도 선물의 움직임 이번 이제 6월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옵션과 선물이 같이 동시에는 큰 장입니다. 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민감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옵션은 아직까지 액션을 취하지 마십시오. 지금 개인들이 또 상승 쪽으로 콜 매수, 풋 매도 상승 쪽으로 몰빵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 부리하지 마십시오. 부리하지 마시고 두 기관이 투신과 금융투자가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질 때 그때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난달의 데미지를 바로 읽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또 상승 쪽으로 거는데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선물의 중심 가격이 257.50이죠. 50이다. 오늘 중심 가격이 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이 중심 가격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중심 가격에는 굳이 뭐 액션을 안 취해도 됩니다만은 몸을 가볍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이 했죠. 5 밖에서 나갈 때는 강력한 어떠한 포지션을 정하지만 중심 가격대에서는 몸을 가볍게 하는 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역시계의 곡선으로 봐서 무게중심 자체가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257에서 258 전후에서 계속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면 여러분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은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코덱스 레버리지와 삼성전자를 특히 삼성전자를 1,100억을 지르면서 어제는 제가 볼 때는 지수를 좀 받쳐라는 어떤 운명이 있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네이버와 같이 공격적인 매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 언젠가는 한번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거의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인위적으로 땡기고 또 나머지 종목들은 거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기관도 절대 믿을 거 없시다. 어제 기관이 삼성전자를 1,000억 샀지만 비차익이 2,000억, 차익이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기관의 포지션은 크게 좋은 포지션이 아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냉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신고가 갱신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신고가 갱신하는데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미국은 달러가 강세일수록 있지만 우리는 원화가 강세일수록 수출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물론 독일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일본 증시도 힘 못 쓰고 있고 상해 증시도 힘 못 쓰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나라 증시가 종가에 떴는 거는 상해 증시가 떴기 때문에 떴는 그런 영향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또 삼성전자, 네이버 다음으로 상해 증시를 꼭 봐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주피봇 자체가 굉장히 상승 트렌드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980까지도 쉽게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주피봇 자체가 고가놀이를 할지 떨어질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으나 주식 자체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듯이 계속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은 확실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1피봇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굉장히 상방향 트렌드입니다. 상방향 트렌드지만 공격적인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265.50 올라가야 돈 먹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돈 못 먹겠죠? 못 먹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개인들은 너무 고점을 바라보고 있다. 고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개인들이 돈 먹을 만큼 절대적으로 주가를 안 올린다는 이거를 제가 인지하고 싶어서 이 차트를 보여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구름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름 변곡점요? 굉장히 좋은 변곡점이죠. 왜 변곡점입니까? 속임수 줄 수도 있지만 일단 의문 변곡점이다. 주가가 상승해서 변곡점 부분은 어떻게 주가 자체가 횡보 국면을 보이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전환선과 기준선이 데드크로스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러분께서 꼭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주가가 빠질 때 세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요일 전후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주가 자체를 여러분 지금 공격적인 포트로 따라가면 안 된다.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여러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코스닥이 요즘 미국의 나스닥이 큰 폭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코스닥이 굉장히 거래가 너무 줄어요. 거래가 너무 줄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 서서히 음봉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도 혼났죠? 6개월 뜬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2주 만에 상승폭에 38% 조정받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38% 조정받으면 바로 되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530 전후까지 다시 또 하락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코스닥 종목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에 치중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 선물 제가 초급 강좌를 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물론 그 신청도
1시간 20분 만에 완성됐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연세 많은 분들이 선물을 꼭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 제가 목요일 전후해서 공지를 할 테니까 저 성질 알죠? 1분이라도 늦으면 못 들어온다. 문 닫는다. 그리고 자리 차면 무조건 문 닫는다. 그리고 올 때 물부터 간식은 다 갖고 와야 되겠다. 필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1초라도 늦으면 저는 문 안 열어주는 거 여러분 철저하게 아실 겁니다. 뭐 평양에서 오든지 러시아에서 북극에서 와도 1분 늦으면 문 안 열어주니까 꼭 제 시간에 맞춰 오시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큰 재미없는 장이 연출되는 그런 부분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4월달 계속 행복 국면이었죠. 근데 지금 5월달 또 당분간 이 행복 국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대신 4월보다는 상하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후하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61일 평의 상승과 21일 평의 하락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른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은 한쪽 방향으로 다 맞을 때만 좋습니다. 결론 20일이 떨어지고 60일이 상승한다는 것은 장단이 안 맞는 거죠. 장단이 안 맞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종목은 현금화하지만 거의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복지부동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이 참 안 보여요. 장이 안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장이 어렵습니다. 저도 거의 밤을 새고 끙끙 앓는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대안을 해야 될지 딱 하나는 확실합니다. 뭐냐? 지금 옵션을 절대적으로 지를 때는 아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최대한 현금화가 필요한 자리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다. 그 이유는 주가가 상승해도 삼성전자로만 상승했다. 네이버로 상승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 네이버를 우리가 못 사기 때문에 다 필요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낙폭과대. 악재가 나오면 주식 사라지지. 낙폭과대 우량주 중에 원화 강세 불행주, 수혜주가 아닙니다. 원화가 강세됨으로써 불행해주는 주식들은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왜? 정부가 어쨌든 간 세월호 이후에 주가 부양을 하면 낙폭과대 우량주 쪽으로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지 마시라. 무리하지 마시라는 말은 뭡니까? 계좌의 항시 일정의 현금은 보유하고 계시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려 1월, 2월, 3월, 4월, 5월 저 총성촌는 말 안 듣고 우리 개인들의 데미지가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 옵션 하시는 분들 꼭 제가 정확한 리딩을 할 거고 더 정확한 리딩을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신청하시면 한 달 신청하시면 2달 서비스 주니까 여러분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우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기관들이 손발이 안 맞다. 기관들이 손발이 안 맞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확히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좋음, 내려도 좋음. 결론은 뭡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장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굉장히 힘들 걸로 됩니다. 돈 잃고 지금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찾을 방법은 없죠. 이럴 때일수록 쉬어가는 자리, 빙빙빙빙 돌아가는 급할수록 뒤로 가는 말이 있습니다.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에서 속된 말로 쏘대면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쏘대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쏘대지 마시고 가만히 있고 내 때가 오면 내 때가 온다는 것은 순환매에서 내 종목이 본전 이상 올라올 때 현금화를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기다리면 제일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가 1980을 깼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높다 이렇게고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복지부동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현금화에 주력하는 하루 되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성전남민 신장원입니다. 네, 코스피 1980까지는 열어두되 코덱스 레버리지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이익 실현하시고 조선주 낙폭이 과대한 만큼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저점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가 팩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멘토님이 중요하다셨던 5일선 지지가 어제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고요. 또 예전에 추천하셨던 정몽준 테마주가 오늘 들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들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볼지 의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애매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은 삼성전자 위주로의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크게 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상승했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특징적인 모습의 그런 종목들이 없어서 지수 상승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애매했던,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대형주들, 특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따라잡지 말고, 적절한 현금과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현재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최근에 상승했던 뭐 자동차 쪽이나 조선주들도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역시나 어제장도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5일선의 회복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동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21선이나 61선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코스닥이 상승을 했지만은 5일선을 걸쳐놓고 약간은 음봉마감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종목들도 탄력을 받는 종목들보다는 상승 후에 윗골이나 저점을 다지는, 지속적인 저점을 다지는 모습들의 형태가 좀 많이, 포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자체는 상당히 좀 물리기가 쉽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장이다라고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트레이딩이 요구가 되는 시장이고, 눈치도 상당히 좀 빨라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점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인트로메딕도 그렇고 팝스닷컴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못하면서 금요일에 상승폭에서의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난주에 하락 후에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현재 구간보다는 에너지를 약간은 응집시켜 놓아야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61선 지지 그리고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상황에서의 아주 그런 양호한 그런 조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이제 5일선 회복에 이 종목도 초점을 둬야 그 시점부터 캔들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5일선을 기간 조정으로 우하향시키면서 오늘 정도에는 돌파가 가능한 그런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부터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16,000원권에 대한 움직임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SBS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아래꼬리가 다시 나왔죠.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모양이 그대로 나온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종가상으로는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약방권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을 강화시키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지금 현재 구간이 강력하게 상승 좀 나올 구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홀딩을 하셔서 스윙 정도로 한 달 정도 여유를 잡고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정치 테마가 들썩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어제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이 경선이 당선이 되면서 서울시장의 선거에도 당대표로 박원순 시장과 맞대결을 펼치는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어제 코엔텍이 시간에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이 나온 이치로 오늘 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 구간이지만은, 중요한 게 지금 이 정치 테마는 따라잡으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저도 뭐 거의 2,000원 대부터 이 코엔텍을 좀 매매해왔지만은 애매한 구간에서의 쉽사리 뉴스성으로 추격 매수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대적으로 당황하면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단은 다반사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 정치 테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추격 매수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자분들께서는 4,000원권에 일단 돌파가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4,000원대가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일단 보유자분들은 전량 수익 실현 위주로 정치 테마는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에 좀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 인맥주들보다는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대원미디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맥주 위주로의 관심이 많이 쏠린 상황에서의 정책주로 이동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위주로의 어떤 그 정책 실행 가능성이 높은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대원미디어, 용산 재개발 관련주로 이 관련주를 통해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지금 대형주들 섹터별로 쭉 매수해야 될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지금 지수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면서 다우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가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지금 쓰리봉공화까지 좀 만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부러우면서도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우리 지수 속의 좀 지수의 좀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뭔가 정확한 포지션을 좀 보여주면 참 참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모두 지금 변곡점 최대 구간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종목들을 늘리지 말고 보유주 관점으로 보자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매수해도 지금 늦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체크하면서 종목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트로메딕 같은 종목은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올 그런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21선이나 61선 위주로의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추가적으로 종목을 좀 늘리지 않고 일단 그동안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다가 추천주가 나오면 그때 바로 공략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반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는 의견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만 강하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드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